일찍 찾아온 봄, 빨라지는 계절 변화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작물 생육은 물론 상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내에서도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이 추진됩니다. 도내 전체 차량의 15%, 13만여 대가 대상입니다. 우려했던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가 도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봄이 예년보다 보름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들녘에는 벌써 보리싹이 쑥쑥 커가고 있고 의류 매장의 옷도 화사한 봄 패션으로 일찍부터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가 너무 빨라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큰들이 파릇파릇 보리싹으로 물들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벌써 10cm를 헤아릴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봄이 일찍 찾아오면서 예년보다 하루 이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위도 그만큼 빨리 올 것 같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생육이 빨라진 것은 긍정적 부분이겠지만 또 일찍 더위가 찾아오면 또 보리가 생육기 또 등숫기에 빨리 건조하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우스도 난방비 걱정을 덜었지만 투명한 햇살보다는 미세먼지 가득한 흐린 날씨에 효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매년 일정해야 할 과수의 개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데 3, 4월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는 날도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유통가도 벌써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겨울 장사는 일찍 접고 파스텔 톤의 화사한 옷을 들여왔지만 너무 빠른 계절의 변화에 봄옷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계절도 금방금방 바뀌고 해서 여름 옷도 금방 들어올 것 같아서 판매하는 것도 정신이 없고. 기상청은 하루 평균 기온이 영상 5도를 웃도는 날이 열흘간 지속되면 봄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지난달 23일에 봄이 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작년보다 보름은 빨라진 봄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마스크가 있어도 외출이 꺼려질 정도의 미세먼지 특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이 추진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나흘 연속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비상저감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휴업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 단기 대책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가 그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발생 지역인 전라북도는 제외됐습니다.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인데 도의회가 최근에야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처음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 미세먼지 이건 꼭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단속도 제대로 하고 또 발본 세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15% 가까운 13만 5천여 대가 해당돼 파급력이 예상되는데 한도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완주군과 6개 시지역에 CCTV를 설치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시군 평가로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모든 시책을 철저히 평가를 해서 도로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전북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 유입설 등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자체 요인부터 줄이자는 겁니다. 앞으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소각시설의 조업시간 단축 조례도 예상될 만큼 미세먼지 공습이 생활과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의 개원 연기 사태는 없었습니다.
한유총도 개원 연기를 전격 철회해 사태 확산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교육청의 태도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원 연기 문자 통보가 다행히 실제 개원 연기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마음 졸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원을 늦추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돌봄 서비스를 공지하고 비상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부모가 알 권리가 있는데 교육 당국에서 제대로 이제 부모들한테나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저희가 제대로 이렇게 알림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대화를 하고 있고 집단 휴원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이건 좀 삼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다만 집단 휴원이 현실화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해는 해야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이 개원 연기를 처리하면서 사태 확산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은 있고 학부모는 없었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소균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교체를 앞둔 임기 마지막 방문인데요. 꼼꼼히 추진 현황을 살피거나 기업들과 만나며 새만금에서의 사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이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와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이자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만금에 대규모 에너지 실증 연구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작은 규모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투입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도 이루어졌는데 한화와 SK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참석해 정부의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청사진이나 의지 표명을 넘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의 광고 수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로 인해 일반인 피해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누적 방문객 수가 2,500만 명이 넘는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얼굴이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불법 동영상이 7만여 건이 넘는데 리벤지 포르노나 청소년 음란물 같은 불법 촬영물까지 유통되면서 이 사이트를 통한 피해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표 동료,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회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온 35살 최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음란물로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고 1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서버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비는 지인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최 씨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인천공항에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번 사안은 유기적인 국제공조수사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경찰은 최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경찰청 간부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지난 1월 말 보강 수사를 위해 한 달간 수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달 27일 수사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지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유도 코치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유도 코치 A씨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 코치였던 A씨는 제자였던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관들이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방서 공무원 200명은 오늘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강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위험 직무 순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다 숨진 공무원에게 인정되는데 인사혁신처는 취객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위험 직무 순직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림그룹 지주회사가 익산 마동에 새 둥지를 틀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림지주는 대기업 본사가 지방에 입주해 핵심 사업인 종합식품기지 조성과 운영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농식품 관련 공공기관과 푸드폴리스 연계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림지주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전주 세무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공헌을 실천한 신진 SM과 웅벨브 등 6개 회사 대표에게 모범 납세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와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콤타웡 루앙프라방주 지역국회의장 등은 도의회를 찾아 교류 방안을 논의한 뒤 학생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으로 평가받는 완주 출신 양칠성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양칠성 선생은 네덜란드 영국 연합군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도운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북 야생 동물구조센터는 군산 회원면에서 농약에 중독되던 독수리를 구조해 열흘간 치료하고 다시 방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 이전 기관 6곳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제주에 이어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부산은 32.1%로 전북보다 10% 이상 높았고 전국 평균도 23.4%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북 금융타운 사업자 모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넉 달간 국민연금 인근 3만 제곱미터의 땅에 회의와 숙박시설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제안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가 모집이나 직접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이달부터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청내 베트남어 동아리 참가자 20명이 내일부터 베트남어 강좌를 수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결혼 이주 여성 만여 명 가운데 베트남 출신은 38%로 가장 많아 경찰은 관련 상담에 베트남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시 숲 조성을 추진 중인 군산시가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군산대와 함께 도시 숲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참여 주도형 숲 체험 놀이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아숲 지도사나 숲 해설가를 대상으로 6명의 숲 체험 강사도 모집합니다. 익산 지역 초중고생 1,100여 명이 승마 체험 지원을 받습니다. 익산시는 1,1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5개소 승마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승마 이론과 말끌기, 말타기 강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체험비 전액을 무료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